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흥미로운 주제, 바로 G캐시를 뒷받침하는 프라이버시와 암호학의 마법입니다. 왜 우리 사회에 금융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자시대의 열린 사회를 위해서는 프라이버시가 필수적이다. 1993년에 쓰여진 에릭 휴지의 사이버펑크 선언문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현금 사용을 줄이고 점점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믿고 있던 시스템의 투명성이 사실은 완벽한 감시 체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이죠. 프라이버시는 결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 깨달음에서 오늘 우리의 논의가 시작됩니다. 오늘 살펴볼 핵심 로드맵입니다. 투명성의 함정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가진 프라이버시의 한계, G캐시의 영지식 증명 기술, 차폐된 트랜잭션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 자유의 미래까지 핵심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투명성의 함정입니다. 돈의 진화 과정이 어떻게 우리를 의도치 않은 거대한 감시망에 빠뜨렸는지 살펴보죠. 완벽한 디지털 현금을 만들려는 노력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1982년 데이비드 차움의 암호학 논문부터 시작해서 92년에 사이퍼펑크 운동, 그리고 2009년 드디어 비트코인이 등장하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암호학적 프라이버시는 2016년 G캐시의 제네시스 블록이 채굴되면서 비로소 온전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섹션, 비트코인의 프라이버시 실패입니다. 우리는 보통 비트코인을 궁극적인 반항의 화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문 자료를 보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속이 다 비치는 유리금고입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영구적으로 공개되거든요. 주소라는 가명을 쓰긴 하지만 요즘처럼 AI가 고도화된 시대에는 분석 한 번에 너무 쉽게 추적당합니다. 반면에 Z캐시는 완전히 블랙박스처럼 작동해요. 송신자, 수신자, 금액이 기본적으로 전부 암호화되어 있죠. 수학이 보장하는 진짜 보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모순적이고 결정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겁니다. 네트워크가 거래 데이터를 아예 볼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중 지불을 막고 사기가 없다는 걸 검증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마법 같은 해답이 바로 GK-SNACS, 즉 영지식 증명입니다. 원문의 비유가 아주 찰떡인데요. 복잡한 수도쿠 퍼즐을 다 풀고 나서 남들한테 내가 적은 정답 숫자는 단 하나도 안 보여주면서 나 이거 완벽하게 풀었어 라고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는 꽁꽁 숨긴 채로 그 진술이 참이라는 것만 보장하는 놀라운 기술이죠. 세 번째 섹션, 영지식 증명과 Z캐시입니다. 이 마법 같은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숨겨진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G캐시 네트워크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는지 전혀 보지 못하더라도 화폐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이 네 가지 기본 규칙만큼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지출하려는 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전에 쓴 돈을 또 쓰는 건 아닌지, 쓸 권한은 있는지, 그리고 나가는 돈이 들어온 돈보다 크지 않은지 말이죠. G캐시는 이 난해한 문제를 커밋먼트와 널리파이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으로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커밋먼트는 내 돈이 글로벌 트리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익명으로 증명해줍니다. 그리고 널리파이어는 마치 다 쓴 영화 티켓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나 이 돈 썼어 라고 네트워크에 알리죠. 여기서 핵심은 내가 쓴 이 널리파이어가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개의 커밋먼트 중 도대체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 그 누구도 역추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차폐된 트랜잭션입니다. 방금 설명한 개념들이 좀 추상적일 수 있으니 실제 상황에 대입해보죠. 앨리스가 밥에게 OZEC를 보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앨리스가 지갑에서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부에서는 이 5단계가 순식간에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쓸 돈을 찾아내고 널리파이어를 계산해서 이중지불을 막고 밥을 위한 암호화된 노트를 새로 생성한 뒤 영지식 증명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쫙 브로드캐스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방금 말한 돈의 존재 여부, 키 소유권, 널리파이어 도출, 금액의 완벽한 균형,
같은 엄청나게 무겁고 복잡한 검증 과정들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단 하나의 GKSNA RK 증명으로 꾹꾹 압축해버립니다. 심지어 이 강력한 수학적 증명 데이터의 크기가 1kB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에요. 정말 경이롭죠. 이렇게 작고 가벼운 증명이 네트워크에 전송되면 확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단 75초입니다. 75초 만에 새로운 G캐시 블록이 채굴되면서 앨리스의 거래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승인되는 거죠. 한편 돈을 받는 밥의 지갑은 알아서 조용히 네트워크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주치는 모든 암호화된 데이터에 자신의 개인 뷰잉 키를 열쇠처럼 꽂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앨리스가 보낸 결제 기록과 철컥 맞아 떨어지면서 마법처럼 복호화가 성공하고 밥의 지갑에 OGEC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밖에서 보는 제3자에게는 그저 의미 없는 무작위 바이트들의 나열일 뿐인데 말이에요. 자,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기술이 어떻게 아름답게 돌아가는지 봤으니 이제 시야를 넓혀서 도대체 왜 이 정도 수준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한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원문에서는 부분적인 프라이버시와 완벽한 프라이버시의 차이를 아주 뼈 때리게 지적합니다. 거래를 섞거나 노이즈를 일으키는 난독화 방식은 건초 더미에 바늘을 숨기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못 찾겠지만 AI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 뚫리게 되는 시한폭탄이죠. 반면에 진정한 암호화는 그냥 바늘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원본 데이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래에 아무리 대단한 분석 능력이 등장해도 수학적으로 영원한 방어막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걸 거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무언가를 숨기려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억압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안전한, 열린 사회의 기본 전제이자 기업들이 건강하게 경쟁하는 자유시장의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국가의 감시 역량은 한번 커지면 절대 스스로 줄어들지 않는 이른바 레칫 효과를 보여주거든요. 역사를 돌이켜봐도 무시무시한 금융 통제는 늘 예고 없이 하룻밤 사이에 기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는 누군가 언제든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있는 허락된 특권인가요? 아니면 수학적 구조에 의해 완벽하게 보장된 권리인가요? 오늘 살펴본 이 흥미로운 통찰들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꼭 원문 자료를 직접 찾아보시면서 이 깊이 있는 주제를 더 탐구해 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복잡한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